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오늘 총력전에 나설 예정인데 경기와 인천, 대전과 세종이 승패를 좌우할 경합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이 인천 유세에 집중하고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세종시장 지원 유세에 나선 뒤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제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기와 충북, 강원을 잇따라 돌며 막바지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는 초박빙이고 인접한 인천 판세도 접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현직의 허태정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맞붙은 대전과 역시 현직 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격돌한 세종시도 박빙 판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은 4곳, 국민의힘은 9곳에서 우세인 상황. 국민의힘은 10곳 이상을, 민주당은 7곳에서 8곳을 지방선거 승리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와 인천, 대전, 세종의 선거 결과가 승리냐 패배냐를 가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방심을 경계하고 있고 민주당도 호남에 접전지 2곳을 더해 5곳만 지켜도 선전이라며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느슨해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늦춰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곳 외에 한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국민의힘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는 점이죠. 당내 갈등을 추스른 민주당이 조직력과 인물론으로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할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추경 지원금 등 새 정부 출범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율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부가 어제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밀과 대두유, 돼지고기 등의 수입 관세를 올해까지 없애 밥상 물가부터 잡기로 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민생안정대책은 장바구니 물가에 집중됐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기본 원료의 가격이 작년보다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입 원가부터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밀과 밀가루, 대두유와 해바라기 씨유의 수입 관세는 올해 말까지 면제. 최대 25%까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 역시 5만 톤에 대해선 연말까지 0%입니다. 최근 금겹살이라 불릴 정도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량만큼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축 사료로 쓰이는 채소도 무관세 할당 물량을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30만 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치, 된장, 고추장과 데친 채소 등 가공식품의 10% 부가가치세, 작년에 비해 50% 이상 급등한 커피 원두 역시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 모두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대책인 만큼 물가 억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 자체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수입 할당 관세만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세를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도 600억 원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그제 국회 추경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371만 명에게 23조 원이 지급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운영하던 카페의 매출이 반토막 났던 이금순 씨.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뒤 3시간 만에 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임대료를 2달은 낼 수 있어서 그게 일단은 다행인 거예요. 임대료를 못 내면 안 된다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지급 대상은 모두 371만 개 업체로 말하자면 기존 방역 지원금 개념입니다. 2019년 이후 매출액이 떨어진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그동안 지원금을 못 받았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등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동안 피해가 컸던 여행업 등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말과 올해 초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 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손실 보전금 신청 기한은 7월 29일까지로 정부는 신속 지급 대상 업체 348만 개를 미리 선별한 터라 빠르면 신청 2시간 만에 입금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 확인이 필요한 나머지 23만 곳은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어젯밤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두 바퀴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부터 음주운전까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건대 입구 앞 사거리. 경찰이 일반 차량뿐 아니라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를 막아 세우고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좀만 더 됐습니다. 가고 있어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맥주 진짜 치킨 먹으면서 한 잔 먹어가지고. 비슷한 시각 서울 송파구에서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안 된다는 거 모르죠? 네, 몰랐어요. 근데 제 것도 아니어서 잠깐 타는 건데. 전동 킥보드라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몰 경우에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올해 5월까지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사망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고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이용하는 인구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특히 일상회복 이후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일반 차량은 물론 두 바퀴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는 내내 하늘빛이 흐렸죠. 밤사이 하늘이 맑게 개면서 오늘 아침 전국에 푸른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 보니까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면서요. 출근길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전국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하늘이 맑아서 햇살이 그대로 쏟아지겠습니다. 날도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27도, 대구 30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의 메마른 날씨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영동 지방으로 바람도 차츰 강해지겠는데요. 시설물은 물론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5.6도, 청주 17도, 대구 20도, 울산 19.9도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광주와 창원 29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